지금부터 이제 그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파일을 좀 다뤄가지고 내가 이제 저장도 할 수 있고 불러내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할 때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파일에 대한 파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다뤄오고 오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다루고 오지 않았으면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쓰는 방식만 배우게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을 지정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었다가 파일을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제 자바니까 자바 프로젝트 또 만드나요?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자바 리소스 아래다가 src 쓰시고 src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그 뉴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스트 할 거니까 저희가 뭐 컷 밑에 입장 밑에 테스트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 테스트에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냥 컷 밑에 패키지입니다. 패키지가 컷 밑에 웹장 밑에 뭐 그 테스트 점 코어라고 써요. 코어 코어라고 쓰시고요. 지금 이제 코어라고 써주시면 이제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바 좀 그 거창하게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자바 코어 파운데이션 뭐 이렇게 해서 기본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쓸 때 이력서에도 쓸 때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좀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잘 못 쓰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쓰시고 이제 코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코어라고 이해하고요. 지금 테스트 할 텐데 자바 기본에 해당되는 테스팅 하시는 거예요. 파일 이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것이 자바다. 이거 이자에 해당되는 1024페이지 나와 있는 소스를 쳐서 저희가 이제 쓸 거고요. 파일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그젬플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밑에 메인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릴 때 서버로 돌리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에서 돌리는 거와 동일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피니시. 얘가 메인이 있죠. 이제 메인이 있으시니까 여기다 시소를 한번 눌러서 얘가 실행되는지만 볼게요. 자, 시소 하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파일 아웃풋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세요. 아웃풋 이그젬플에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다.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얘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제 컨트롤 F11 눌러보시면 그 서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바 프로그램 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 게 또 뜨세요. 이해되시겠죠? 저희가 이제 JSP 배울 때는 서버 쪽에서 실행을 했는데 자바 할 때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고 OK 누르세요. OK 누르면 콘솔에 이렇게 파일 콘솔이 한 개 나오시면서 이제 파일 example이라고 하시고요. 여기는 빨간 줄은 끝났고 이제 서버는 계속 빨간 버튼이 나오면서 아직 안 끝났다, 계속 중이다, 이렇게 실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얘는 메인이 벌써 끝나가지고 이게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콘솔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향키가 한 개 생겨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지금 아직 서버는 계속 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 이그젬플은 터미네이트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톰캣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실행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제 메인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여기 한 개, 두 개가 실행 중이고 아직 톰캣 9는 실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실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종료를 안 하고 메인 종료를 안 하고 계속 실행하시는 분이 자바 할 때는 많으시는데 서버는 뭐 서버 계속 선택해서 서버 한 개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문데 서버를 동시에 두 개를 못 돌리죠. 포트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못 돌립니다. 근데 이제 자바를 배우실 때는 자바의 이제 JDBC 프로그램 특별히 짤 때
뭐 데이터를 입력받고 뭐 게시판 하다 보면은 끝내라 하기 전까지 끝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이 아이콘 밑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가 있고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돌아와 있고 뭐가 끝나고 있다, 끝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되니까 아 이거 실행할 수 있구나. 그냥 이제 메인하게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시면 이런 자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구나.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되셨나요? 네, 상관없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잘 돈다라는 걸 한번 보셨고요. 지금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의자의 파일을 불러다가 이제 저장할 수 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자바 교재 이걸 실습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리밍 해당되는 거 실습하고 계시고 이제부터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서 사용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 이제 요게 파일 클래스에 대한 이제 무엇인가 어떤 뉘앙스로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자바에서 저희가 이제 자바에서 파일을 읽어요. 파일을 읽어 들여와서 옵니다. 와서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서는 보시면 그 전부 다 바이트 단위로 이제 이렇게 바이트 단위 그 스트리밍이니까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바이트 단위로 이제 그 파일 지정된 파일에 이제 그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스트리밍이거든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단위의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지정된 파일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짜실 건데요. 읽어올 때도 이제 바이트 단위로 전부 다 읽어요. 읽어들 때 한 개 읽고 저장하고 한 개 읽고 저장하고 한 개 읽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읽을 때 하드디스크가 빠르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계속 같은 메모리를 이제 접속을 하는데 항상 같은 메모리 접속할 때는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시죠? 헤드는 안 움직이는데 그게 한 바퀴 자꾸 돌아서 한 바이트 돌기 위해서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느린 상태로 계속 꺼내게 되고요. CPU는 되게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올 때 버퍼 단위로 읽자 뭐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저희가 바이트 단위로 읽어서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보통 보시면 뭐 64바이트 단위로 이제 읽어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128바이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데이터 크기를 이제 정해놓고 거기에 한꺼번에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버퍼 단위로 읽자 이렇게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바이트 단위로 읽어서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 클래스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퍼라는 이름은 없고 파일을 아웃풋만 돼 있는데 읽어드리는 걸 먼저 떼요. 읽어드려와서 글씨 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한다가 아웃풋이에요. 파일을 저장하는데 바이트 단위로 한 줄씩 계속 한 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되셨나요? 그래서 처리하는 것에 맞게 잘 써놨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파일을 어떤 파일을 쓸 건지 이제 읽어드리는 파일과 그 다음에 그 읽어드리는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들여오는 파일의 정보. 파일의 정보는요, 보통은 절대 위치가 필요하세요. 위치. 얘는 웹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서버랑 상관이 없으니까 컴퓨터랑 상관이 있어요. 컴퓨터랑 상관이 있으니까 절대 위치라는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죠? 드라이버를 먼저 지정해야 되죠. 드라이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드라이버 땡땡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치시고요. 슬래시를 저희가 이제 치실 때 역슬래시
이 파일 시스템 도스에 해당되는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역슬래시를 보통 사용하거든요. 근데 역슬래시를 쓰려면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저희가 파일과 폴더 사이, 폴더와 폴더 사이, 드라이브와 폴더 사이를 구분할 때에 보통 구분자로 슬래시를 보통 쓰시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파일 폴더 드라이버하고 뭐 땡땡 쓰시고 구분의 의미로 쓰는 게 이제 슬래시죠. 그 슬래시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위치를 쓰고 이제 이렇게 폴더 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구분을 쓸 때 그 슬래시를 쓰는데 요 슬래시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서 쓴 거는 웹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웹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슬래시로 이제 구분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슬래시를 쓸 때는 한 개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개만 쓰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때 이때는 이제 그 구분 이런 그 구분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슬래시 한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명령 프롬프트 체계에서는 이렇게 안 쓰시죠. 그 드라이버 땡땡 쓰시면 이제 역슬래시를 이렇게 쓰게 돼요. 역슬래시. 그 원표시로 나오거나 아니면 역슬래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역슬래시 한 개는 자바에서는 역슬래시 뒤에 나오는 게 특수문자예요. 합쳐서 특수문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로 사용하시면 이 폴더 앞에 있는 한 글자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역슬래시 다음 이제 합쳐서 역슬래시 뭐 n 하면은 줄바꿈 하세요. 이거는 이제 줄바꿈의 특수문자가 되는 거죠. 특수문자로 처리가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역슬래시 한 개 쓴 거는 다음 글자하고 합쳐서 특수문자로 처리가 된다. 이런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개를 써야 되는지 두 개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역슬래시로 쓸 것 같으면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문자 역슬래시 한 개짜리를 이제 그냥 슬래시를 쓸 때는 여기 구분의 한 개가 구분의 의미가 있는데 역슬래시를 쓸 때는 이제 역슬래시 뒤에 특수문자가 연식이 되는 뭐 역슬래시 n이 줄바꿈 표시라든지 역슬래시 t가 탭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서 저희가 역슬래시 한 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두 개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드리는 파일의 정보를 이제 절대 위치로 쓰셔야 되는데 드라이버 땡땡 그 다음에 폴더 그 다음에 파일명 뭐 이렇게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읽어드릴 파일 이름을 오리지널 파일 네임으로 지정을 하는데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는 현재 전부 다 있죠. 그 밑에 템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TMP. 그 템프는 원래 그 보통의 경우는 윈도우 10에서 템프는 있습니다. 존재하고요. 앞에 대문자니까 여기가 저희도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걸 그냥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명은 파일을 한 개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 파일 한 개, 처음에는 텍스트 파일 한 개 만들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템플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텍스트 파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만들기 텍스트 문서 클릭 쓰시고요. 그냥 네임이라고 쓰겠습니다. 네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그러면 이제 네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영환. 그 다음에 영문으로 하게 써보겠습니다. LEYOUNG HWAN 쓰겠습니다. 예, 한글로 이영환이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되시겠죠? 얘를 이제 바이트 단위로 연결이 되더라도 한글은 한글대로 깨지지 않고 잘 나와야 됩니다. 영문은 영문대로 이렇게 해서 잘 나오도록 하긴지 안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영문과 한글을 섞어서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템프에 있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써보자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템프 밑에 이제 name.txt 파일 현재 그 텍스트 파일 만들었기 때문에 확장자 txt인데 여기 확장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알려진 확장명 체크가 돼 있으면 보여지는 거고요. 확장명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txt가 보이시고 아이콘만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똑같으면 텍스트 파일입니다. 되셨죠? 넥스트 네임에 해당되는 name.txt 파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용량은 얼마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얘를 카피해서 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로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얘를 파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한 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할 파일의 정보, 저장할 파일의 정보. 현재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행하고 나면 존재해야 되고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리시고요. 오리지널 대신에 타겟이라고 쓰세요. 타겟 파일 네임 쓰셨고요. C 드라이브 맞고요. 템프 맞고 여기다가 아웃풋 단계 만들었게요. 자, 아웃풋 밑에 name.txt 이렇게 해서 한 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하시려면 이제 이 전제가 있는데 폴더까지는 존재해야 돼요. 폴더가 없으면 폴더까지 만들라고 시켜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name.txt 띄고 얘가 폴더인데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웃풋 폴더를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템프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폴더 이렇게 해서 아웃이라고 썼나요? 그냥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 폴더를 만듭니다. 이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저장할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시려면 파일은 없어도 되는데 폴더는 있어야 돼요. 폴더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선생님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 돼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하시고 파일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폴더는 존재를 해야 돼요. 되시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폴더가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드는 프로그램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처리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제 없으면 만드는 것보다 이제 그냥 수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tmp는 템프 폴더 확인, 템프 tmp 대문자 t자 대문자 이렇게 쓰시고 아웃풋 밑에 name.txt를 읽어드릴 거고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저장할 거예요. 이쪽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위에는 정보이고요. 그냥 텍스트일 뿐이에요. 얘는 이제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쓰는 객체가 아니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파일을 읽거나 쓰는 객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 파일을 읽기 객체, 객체 파일 읽기 객체나 아니면은 객체와 이제 그 저장하는 객체, 쓰기 객체, 저장 객체를 생성해 준다. 이때 사용하는 걸 보시면 파일 쓰시고요. input 입력할 때 쓰는 게 input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input 스트리밍이라고 나오세요. 여기는 보시면 그 패키지도 자바 IO예요. 입출력이 관련된 거라서 여기 보시면 java.io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하는 패키지가 따로 있고 파일에 관련된 게 따로 있구나. 그래서 input 스트리밍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파일에 적용한 게 파일 input 스트리밍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파일 input 스트리밍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 컨트롤 스페이스바 파일 input 스트리밍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니는 임포트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빨리 해야 돼서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리밍 이렇게 해서 약자 한 글자씩 써줬어요. 대문자를 이꼬르 쓰시고요. 뉴 파일 컨트롤 스페이스바 인풋 스트리밍
파일 인풋 스트리밍. 그러면서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그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걸로 열어줘요.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파일nem이죠. 입력하는 거는 오리지널 파일nem을 읽어드려라.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썼더니 그 인풋 파일 스트리밍 해서 뉴에서 썼더니 이제 마우스가 너무 갔다 해서 얘가 빨간 줄 났는지 왜 갔다 오시면 unhandled exception. exception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부 자원이거든요.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외가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때 얘를 뭐를 썼냐면 얘 자체 인풋 스트리밍에서 보시면 얘를 작성하실 때 throw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생성자 쓰시면서. 그래서 이럴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를 묶어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파일이 없어요. 그 두 번째 방식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add throws declaration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이제 add throws declaration을 사용할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메소드 뒤에 이제 여기에 붙게 되는데요. 그냥 입세션 처리할게요. 어차피 다른 것도 막 처리를 하다 보면은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부분에 보시면 소스 그 1024페이지 02번째 보시면 throws exception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절차를 좀 아셔야 돼요.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얘를 이제 생성자를 만들 때 얘를 throws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생성자 여기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여기 throws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이렇게 짜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놓은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예외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너 한번 해봐. 그 밑으로 이제 파일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일기 객체를 생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스트림으로 여기 보시면 파일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아웃풋 스트리밍이 나오고 있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 출력을 하기 위한 스트리밍 java.io에 있고요. java.io 엔터 치세요. 그래서 아웃풋 스트리밍 얘도 이 앞에 있는 대문자만 FOS 이렇게 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생성을 하는 거죠.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 엔터 치고 여기에 이제 파일 객체로 써야 되는데 파일 객체 말고 위에 있는 타겟 그 스트링으로 쓰시면 돼요. 타겟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파일 네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세미콜론 찍어서 생성을 해줍니다. 두 개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우스 가드 되시면 얘가 이제 그 local value FIS is not used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히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경고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10번째 줄에 보시면 그 int read by read byte number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졌어요. 보통은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 데이터를 한 개씩 읽으면 문자열은 인티저로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인티저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read byte 넘버 썼는데 이건 내 맘대로 쓸 수 있고요. 원래 초기값을 지정해서 0 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좋으세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잘 보시면 바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일단은 캐릭터를 의미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CH예요. 캐릭터를 의미하는데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씩 이제 불고와서 쓰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숫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고와서 쓰셔서 사용하실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0부터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숫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인티저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int에 넣을 수 있다. 이게
엔코딩 문제나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그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이러면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인티저에 해당되는 이제 그 리드, 여기서 리드 바이트 넘버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는 숫자로 저장하는 그런 걸 읽어서 바이트 단위로 읽것을 이제 숫자로 저장하는 이제 변수를 한 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이제 했고요. 자, 그렇게 써가지고 인티저로 한 개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 써놨어요. 바이트 단위로 하는데 숫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티저로 넣을 수 있다. 인티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었고, 얘를 이제 쓰는 것은 읽어서 한 글자 한 개를 읽어서 저장하는 변수로 사용하신 거예요. 한 개씩 읽어서 여기다 저장했다가 이제 출력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바이트 배열 썼습니다. 바이트 배열 리드 읽어드려 리드 바이스 썼네요. 리드 바이스 이꼬로 뉴 해서 뭐 바이트를 100개로 써놨는데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고, 바이트 뉴 바이트에서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100개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00개를 읽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작성했는데, 굳이 100개를 지정했어야 되나? 뭐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hile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오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하는 처리를 쓴 거예요. 여기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하는 반복문을 쓴 건데, 데이터가 있는 만큼 처리하도록 한다.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읽어와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뭐냐면 fis.read 해가지고 읽어오시는데요. 그 리드에서 이렇게 쓰시면 여기 인티저가 나온다 돼 있죠. 이 사람들도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캐릭터가 나온다 이렇게 안 하고 인티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개 읽었는데 인티저가 한 개 나와요. 나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를 한 1바이트씩 읽어드리는 좀 그렇고, 그 100바이트씩 읽어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이라고 썼으니까 100바이트씩 처리를 해서 하는데, 그 써서 그 한 개씩 적성하는데, 이게 리턴 타입 인티저예요. 인티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리드 이렇게 리드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리드 쓰시고 가로 열고 닫고 쓰시면 그냥 인티저로 해서 한 개씩 읽어오는 걸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리드 바이트라고 썼어요. 바이스 이렇게 썼습니다. 바이스 해서 썼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인티저 배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1바이트씩 읽기를 하신다면 그냥 read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끝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배열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가운데다 배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read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여기 있죠? 길이에요. 길이 랭스에서 뭐 데이터를 읽어와서 쓸 때 여기 땡땡땡 써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버퍼라고 나오죠. 버퍼 한꺼번에 이제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개수예요. 그래서 버퍼라고 써서 있는 길이를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read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트의 배열인데, 바이트의 배열이 버퍼로 사용하는 거예요. 쓰시는데, 이제 읽어드릴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읽을 때는 처리는 1바이트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인티저가 계속 나와 쓰는데, 그 읽을 때, 그 읽기를 할 때는 이제 버퍼 지금은 현재는 이제 버퍼를 여기서는 바이트의 10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00이에요. 100. 버퍼가 100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위에 보시면 몇 번째 줄이냐면 여기죠. 28번째 줄.
이게 100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몇 개씩 읽어드렸냐면 얘는 이제 그 버퍼 단위만큼 읽어드려는 단위만큼 한꺼번에 읽어요. 단위만큼 한꺼번에 읽는다. 처리는 한 개씩. 처리는 한 개씩. 되시겠죠? 그래서 처리를 한 개씩 꺼내니까 인티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100개씩 읽어와요. 그리고 한 개씩 처리를 해요. 되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렇게 쓰시면 그냥 한 개씩 읽어요. 한 개씩 바이트 단위로. 요거는 좀 이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온 게 이거예요. 리드에서 버퍼를 쓰고 바이트 버퍼를 써서 사용한다. 예, 쓰시고요. 받아내는 것은 이제 리드 바이트 이제 넘버를 이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넘버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넘버 소문자 여기 인티저죠. 인티저로 받아서 쓰는데 여기 버퍼를 읽어드렸지만 한 개씩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인티저가 여기 요 리드 했을 때 리턴 타입이 인티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 개씩 받는 거죠. 받아 쓰시고요. 이렇게 읽었을 때 그 처리는 이 꼴이 먼저 이거 비교 연산자가 아니에요. while문에서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읽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먼저 합니다. 1번 이렇게 해서 읽어 들여온다가 1번입니다. 그리고 비교한다가 2번이에요. 비교한다. 느낌표 이꼬르 마이너스 1 썼는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읽어올 때 처음에 이제 리드 바이트를 썼을 때 그 원래 캐릭터에 해당되는 문자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초기 값으로 세팅하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그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을 때 문자열인 경우 모두 양수예요. 플러스 숫자이거나 0이죠. 0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읽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면 그 읽을 게 더 이상 없어요. 모두 읽어서 읽을 것이 더 이상 없다. 읽을 데이터가 더 이상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다 끝났다. 프로그램 다 읽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 while은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때까지라고 쓴 거예요. 그냥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와서 읽어올 때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해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썼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썼습니다. 빨간 줄 알았네요. 마우스 컨버트 불리엔 요게 불리엔 그 인티저 뭐 느낌표 이꼴 썼는데 그 from convert mismatch 타입이라서 number is to boolean으로 바꾸라. 왜? 요거를 지금 먼저 실행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2번 썼고요. 가로 열고 2번 앞에 있는 걸 먼저 실행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안 하면 요거를 먼저 실행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라. 그러니까 이 꼴이 있으면 왼쪽 걸 잘 정리해서 오른쪽으로 넘겨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걸 먼저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걸 먼저 실행을 해서 to로 이게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랑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거랑 비교해 봐야 돼요. 하기 위해서 가로고 할 걸 썼습니다. 얘를 먼저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while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이제 그 한 개씩 읽은 거를 이제 그 쓰기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쓰는 파일명은 f 파일 아웃풋 스트리밍 FOS고요. FOS 점 쓰세요. write 작성하신다. 쓰시고 인티저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바이트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티저 그 read byte to read byte number 얘를 이제 저장할 거라서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하는 걸 선택하시고 바이트는 read byte number다. 이렇게 해서 바이트 단위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배열로 저희가 저장할 수도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read byte 써가지고 사용하셨고요.
이거 지금 쓴 게 바이트 된 바이스로 썼네요. 배열. 라이트 부분에 마우스가 되시면 요거 말고요.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바이트 세 번째 걸 썼습니다. 옵셋,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것들을 사용했네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 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서 쓰는 것은 뭐 read bytes 에서 몇 번째부터 0번째부터 뭐 길이만큼 read bytes number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썼네요. 요거 도큐멘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그 이쪽에 남아 있는 요거를 그 한 개씩 읽어 드려와서 한 개 인티저로 저장해 가지고 이제 쓰는 걸로 안 하고 이제 버퍼 단위로 이제 일단은 쓰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여기 읽기는 100개씩 읽어 드려와요. 100개 요거는 한 번에 읽는 이제 데이터 문자의 수를 이제 배열로 지정을 해서 100개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는 100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ad byte number로 쓴 것이 이제 숫자로 운영하는데 데이터를 한 개를 읽어서 저장하는 데이터의 변수로 쓴 게 아니고 요거는 그 여기 버퍼에서 읽어온 아래에 이제 read bytes에 읽어온 데이터의 개수를 인티저로 저장했어요. 개수를 이제 저장하는 변수로 작성을 했네요. 요거를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드 라이트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한 개씩 가져와야 되니까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의 개수까지니까 바로 전까지는 그냥 폼은 돌려서 만들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이걸 받아서 0부터 이 폼은 돌려가지고 데이터 한 개씩 저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썼어요. 그 100개를 하면 전부 다 100개를 읽을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거는 100개가 아닐 수가 있죠. 그죠? 맨 마지막 데이터는 100이 꽉 차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읽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읽고 처리는 한 개씩 하도록 만든 게 맞는데 여기 바이트 넘버를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길이가 됩니다. 처리는 여기 바이트에 해당되는 거 맞는데 요거 지금 한 개 더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그 read byte 넘버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읽어온 데이터의 길이가 됩니다. 읽어온 데이터의 길이. 배열은 100개를 썼지만 맨 마지막 거는 100개가 아니죠. 데이터가 100개가 넘다가 마지막 거는 100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처리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배열을 직접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그 0부터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겠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죠. 그래서 데이터 한 개씩 처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길이가 얼마만큼 되니까 반복문, 포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 어디다가 출력을 해요? 여기 FOS. 지금 위에서 정의해 놓은 여기 있죠? 템프 밑에 아웃의 네임 좀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때 사용하는 게 write죠. write나 print나 이런 걸 쓰는데 지금 현재 메소드 만든 거는 write를 만들었어요. 파일로 여기가 연결해 놓은 이게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연결하면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이제 네트워크 포트번호 80번으로 연결하면 브라우저한테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콘솔로 연결하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시스템.out.println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다른 걸로 보는데 자바에서 이런 걸 쪼개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 쪼개면 처리된 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지금은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보내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자원을 다 썼으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 그 자원을 다 썼으면 이게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들었으면요. 이렇게 그 얘가 그 저장을 하거나 읽거나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한 줄씩 읽어서 맨 마지막까지 읽는데 이렇게 읽다가 이제 맨 짜투리가 이렇게 남아서 요 짜투리를 한 개 읽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짜투리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전체 여기 100바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읽다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 꽉 안 찼죠? 그러니까 100개를 읽었으면 100개를 이제 아웃풋에서 파일용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돼요. 저장이 되는데 여기는 꽉 안 차죠? 꽉 안 차면 안 찬 데이터는 바로 저장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얘는 오토매틱으로 저장을 합니다.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는 자동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는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아요. 얘는 자동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자동 아닌 걸로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 맨 마지막 남은 부분을 이제 보내고 마무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플러시예요. 플러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버퍼에 보통의 경우는 버퍼에 남은 청소년 버퍼 안 쓰고 있는데요. 안 쓰지만 장비들은 다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쓰고 있기 때문에 버퍼에 남은 데이터를 처리한다. 마무리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보내서 저장하게 한다. 이게 FOS.플러시입니다. 플러시에서 플러시를 하시면 그 남은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이 되세요. 마무리가 이제 돼가지고 전송이 돼서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닫기를 합니다. 자원 반환을 합니다. 자원 반환을 하는 메소드들이 이제 뭔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클로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fos.close 해가지고 클로즈 시켜주시고 그 con.close, pstem.close 이거 동일하십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사용되니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put streaming, 파일 input streaming close 그래서 클로즈를 시켜서 스캐너도 클로즈 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쓰시고 자 이제 파일이 잘 이렇게 됐다고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println 쓰시고 sys오를 쓰셔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 마무리 됐습니다. 완성했다고. 복사하는 거라서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일 정보나 이런 거 좀 써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을 했습니다. 오류가 나면 파일이 없거나 못 찾으시면 오류가 난다고 이제 보여줄 건데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실 건데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고 어플리케이션에 쓰시면 이렇게 복사가 잘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잘 넘어갔다는 거죠.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냐면 파일이 실제적으로 됐나 안 됐나 아웃풋 폴더를 찾아가서 name.txt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한글은 한글대로 깨지지 않고 잘 전달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파일, 바이트 단위의 그 다음에 mp3, 무비 파일 이거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다음번에 요거 끝나고 이제 테스팅은 그 이미지 파일을 테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